NH 성형외과 백종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양악 수술 후에도 비대칭 개선이 안 됐다 말씀을 주셨는데 입꼬리가 아직도 조금 이쪽에 내려와 있죠. 지금 수술 전 사진에서도 보면 이쪽이 조금 내려와 있고 여기가 약간 높은데 수술 후에도 보면은 입꼬리가 아직 좀 내려온 모습이 있어요. 요게 이제 왜 개선이 안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일단 본인 얼굴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양악 수술한 CT를 가지고 제가 먼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눈뼈 기준으로 저희가 수평 라인을 그리고 눈의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수직 라인을 그어요. 그러면은 치아 중심 라인은 윗턱은 잘 맞는 편인데 아래쪽도 어느 정도 맞는 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턱 라인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회전이 조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고 여기가 조금 더 이쪽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회전되는 양이 조금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보면은 턱이 오른쪽 턱이 약간 이쪽으로 올라가 있고 왼쪽이 이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 얼굴 자체가 약간은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일로 많이 돌려놔야지 조금은 여기 튀어나온 것도 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상악을 더 줄이고 얘를 더 올려줬어야지 입꼬리 내려오는 게 해결이 되는데 수술 전에 그게 고려가 안 됐는지 어쨌는지는 지금 남겨준 CT 요런 거로는 지금 제가 알을 수가 없고요. 보면은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 그런 모습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 모습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안 돼 있는 모습은 보여요. 근데 뭐 이미 수술한 거 갖고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양악을 하고서 치아 중심 라인은 그때도 많이 틀리진 않았는데 여기를 조금 잘라내시면서 약간 돌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 돌아간 양이랑 올라간 양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 얼굴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본인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알고 수술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도 모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수직 라인에서 얼굴 중심선에서 보면요. 이 사각턱의 오른쪽 라인까지는 보면은 둘, 넷, 여섯 칸. 여섯 칸 정도에서 조금 넘어요. 근데 오른쪽은 둘, 넷, 다섯 칸에서 조금 넘어요. 여섯 칸보다 좀 모자르죠. 다시 말하면 이 폭은 넓고, 이 폭은 굉장히 넓은 편이고, 이쪽 폭은 좁은 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턱을 일로 돌리는데 조금 주저함이 있어서 덜 갔던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턱으로 조금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서는 비교적 비슷하게 맞아요. 한 3칸 반 정도, 여기도 3칸 반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맞추려다 보니까 여기랑 틀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비대칭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주 정교하게 수술을 한다 했으면 여기를 더 올리고 여기를 더 돌리고 만약에 여기가 더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여기를 다듬어서라도 해결을 했으면 그런 느낌이 조금 없었을 텐데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고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보면은 광대가 이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쪽으로 조금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턱관절도 지금 여기는 선에 다 있는데 여기는 이만큼이 떨어져 있죠. 그 얘기는 얘는 일로 전반적으로 튀어나왔고 얘는 꺼져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얼굴형이면서 0점에서 맞추는 거예요. 0점에서 맞춰서 사각턱 있는 라인까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왼쪽은 둘넷 다섯 칸 정도고요. 오른쪽은 다섯 칸에서 넘어서 여섯 칸까지 가요. 다시 말하면 이 폭이 넓다는 뜻이에요. 이 폭은 넓고 이 폭은 좁고 대신에 얘는 앞으로 튀어나가 있고 얘는 뒤로 내려와 있고 조금 뭐 과장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더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느낌을 기억하셔야 되고 정면에서는 또 얘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얘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지금 또 그렇다고 뭐 양악을 해서 또 다시 한다? 저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내 얼굴 전체가 무슨 짓을 해도 어쨌든 삐뚤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 부분은 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이 조금 내려와 있고 이쪽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콧바퀴가 전반적으로 얘는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는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약간씩의 비대칭이 남아요. 그 다음에 코도 보면은 지금 얼굴 중심선 여기인데 코끝 중심선이 여기가 아니라 약간 이쪽으로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삐뚤은 것도 보여요. 근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계속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 비대칭을 죽어라 맞추려고 달라들면 결코 맞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리프팅이 의미가 없는지 하지 마세요. 굳이 도움 안 돼요. 얘가 불룩한데 지금 뭐 땡긴다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뭐 땡겨져봤자 여기 더 둔탁해지고 그러면 또 여기 튀어나와 있고 여기 꺼져 있다고 했는데 여기 튀어나온 것만 더 튀어나와 보이고 비대칭은 더 심해지고 이런 느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요거에 대해서 입꼬리 높이가 다르다는 거에서 연연하는 순간 답 없는 늪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할 만큼은 했다.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양악 후에 비대칭이 더 심해졌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여기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일로 가면서 여기에 볼륨이 줄어든 건 맞죠.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더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르게 갔는데도 여기가 없어 보여요. 그 얘기는 여기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뚱뚱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일로 가는 순간 갈 만큼 가는 순간 입꼬리 맞추겠다고 여기는 더 없어질 거고 얼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굳이 만들어서 입을 맞출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은 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약간 이런 비대칭이 뭐 수술 전보다 심해진 거는 저도 보이는 바지만 워낙에 가지고 있었던 비대칭이 만만치 않은 비대칭이어서 이걸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고 수술을 또 그렇게 정교하게 하기도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으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신 게 광대 수술 후에 볼페임 생겼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볼페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거는 요거로 하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교근 볼륨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예요. 요게 교근이거든요. 요게. 근데 문제는 다른 보통의 여자분하고 다르게 이 침샘이 이렇게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요 음영에서 잘 보시면 교근 있는 데서 볼륨이 없어지니까 여기가 꺼지죠. 근데 침샘 있는 데서는 여기가 튀어나와요. 지금 요게 침샘이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요게 교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근 볼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적고 침샘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패여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실제 모습에서는 보면은 여기서 보여지는 요 음영은 침샘이 만들어낸 음영이고요. 교근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교근이 광대를 상방 고정하면서 여기가 또 패인 것도 있고 양악하면서 잘 못 먹고 못 씹어서 근육 자체가 약간 위축된 것도 있고 또 침샘이 커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짬뽕이 돼 있어요. 1번 침샘이 커서 그 다음에 교근이 위축돼서 그 다음에 3번 광대가 상방 고정되면서 여기 볼페임이 생긴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요 페임을 교정하려고 생각을 하면 뭔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를 넣으면 여기가 얼굴이 또 땡그리지잖아요. 2020년에 실리프팅을 하셨다는데 이거는 뭐 해봤자 뭐 길어봐야 한 6개월 갈까 말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실리프팅으로 도움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리프팅이 이런 페임을 더 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지방 이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또 얼굴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또 턱도 가뜩이나 짧아진 상황에서 너무 달덩이 동그란 얼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일단 정상적으로 조금 식사하시고 좀 잘 씹고 하다 보면 요 교근이 조금 살아나면 이런 부분이 조금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정 안 되면 살짝살짝 지방 이식이라도 좀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콧볼 축소하셔서 외측 절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콧볼은 지금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맞는 상태예요. 요 정도 얼굴에 비대칭 있는 분이 요 정도 갖고 또 뭐 비대칭이 심하다고 교정을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말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대 비대칭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광대는 좀 덜 줄어들고 왼쪽 광대는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이 더 넓은데 왜 이쪽이 더 줄어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걸 또 해가지고 뭘 얻겠냐는 거죠. 뭐 여기 저 들어가서 좋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기왕에 그냥 뼈 잘 붙어 있는데 굳이 여기서 뭘 또 수술을 해봤자 뭐 몇 미리 차이 안 날 텐데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왜 반대하냐면 얼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삐뚤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저 줄어들면요. 이게 더 튀어나와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짧게 느껴지면서 여기가 들어가면 이게 더 튀어나와 보이면서 또 비대칭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 없는 얘기에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다 보면은 늪에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는 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금 내비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뭐 질문 주신 내용은 아닌데 제가 그냥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귀밑각 자체는 있는 거 좋은데 턱이 너무 짧아요. 얼굴 전체 크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애기 얼굴 같은 어린 맛은 보이는데 조금 예쁜다는 느낌보다는 둥그런 느낌이 더 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길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 턱의 길이가. 워낙에 각도가 이렇게 쭉 뻗어서 이렇게 좀 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양악하면서 여기 볼륨 없어져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더 짧은 느낌이 떼똥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유일하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거는 턱을 길이를 전지는 조금만 하되 밑으로 좀 길이를 늘리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앞에서 보이는 비대칭 조금 교정하고요. 그래서 정면에서 볼 때는 약간 지금 여기가 넓잖아요. 그래서 넓은 거를 조금은 완화시켜 주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조금 길어지는 게 오히려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여자니까 갸름한 거 좋아한다면 여기는 조금 잘라내고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만드는 또 이런 식으로 잘라내고 여기는 좀 만드는 이런 식을 작업을 통해서라도 턱의 길이는 지금보다는 좀 길어져야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귀밑각 자체는 뭐 나쁘진 않고요. 지금 여기 턱선도 요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이중턱 생기는 거나 여기 턱이 짧아서 생기는 이런 모습들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턱의 길이를 좀 만드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릴게요. 비대칭이라는 게 완전한 교정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교정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늪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자. 내 얼굴 축이 찌그러진 형태이기 때문에 뭐 양악이든 뭐든 해가지고 완전히 그걸 고칠 수는 없어요. 지금 정렬이라는 걸 한 모습인데 여기는 눈뼈의 위와 아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요 폭하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폭하고도 차이가 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튀어나왔고 여기는 꺼져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턱관절은 여기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다고. 그래서 심하게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좀 더 과장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튀어나와 보이고 여기가 더 나와 보이고 여기는 뭐 길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건 바꿀 수는 없어요. 턱관절 위치를 바꿀 수도 없고 머리 옆통수도 여기는 일자로 떨어지는데 여기는 옆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럼 공이니까 얘는 일로 튀어나올 거고 얘는 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옆통수가 여기가 커지죠.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요거 다 이해하고 수술을 선택하는 건 좀 어려워요. 비대칭이 그만큼 복잡하고요. 3차원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2차원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제 가족이면 뭐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또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고 굳이 지금 뭐 생각한다면 얼굴이 너무 짧아져 있어서 뭐랄까 얼굴이 좀 땡그란 느낌이 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상하고 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그런 느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침샘 얘기 잠깐 드렸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이 침샘이 있는 경우가 보이는데 여자들은 이 침샘이 이렇게까지 보이는 경우 드물거든요. 아마 집안 내력이 좀 얼굴이 넓고 이렇게 침샘이 좀 발달한 그런 아버지나 뭐 주변 분들 보시면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요 모습이 오히려 지금 볼 꺼지고
막 여기 패여 보이고 이런 느낌을 더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냥 참고 삼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턱 사이 거리를 재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이게 한국 사람 평균이 95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한 93 정도 되니까 뭐 평균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광대도 요 폭을 재는데 제일 넓은 데에서 제일 넓은 데 이렇게 재는데, 대한민국 사람 평균이 125 정도 돼요, 여자가. 근데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130이에요. 그러면 얼굴이 어지간히 넓은 편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넓다. 그러면 옆에서 줄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짧아 보이니 턱을 차라리 조금 더 길게 가는 게 조금 여자여자한 느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답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비대칭이라는 게 복잡한 거니까 영상 천천히 몇 번이고 돌려보시고요. 그리고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